수능에서도 또 물리도 보겠다 하는 친구 중에 뉴턴 운동법칙, 1법칙, 관성의 법칙, 2법칙, 가속도의 법칙, A는 N분의 F, F는 MA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요. 3법칙 작용반작용의 법칙, 이거 잘못 알고 있거나 그런 친구들 혹시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안 되고요. 이런 건 워낙 기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논술 수업에서는 추가적으로 정리 안 할게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자, 25쪽에서 여러 가지 힘 그러면서 표 안에 중력부터 해서 전기력, 장력, 탄성력, 수직항력, 마찰력까지 나와 있는데 마찰력은 실제로 안 나와요. 마찰력을 운동 마찰력, 정지 마찰력 구분해서 풀어야 되는 경우는 논술 문제에서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물리학 2 과목을 별로 관심 있게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 이거 물리 2에는 그래도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것들 구분하는 것도 필요할 텐데 마찰력은 물리 2에서도 안 나옵니다. 대학물리 2, 3과정에서만 나오는데 오히려 요즘에는 최근에는 물리학 1 모의고사나 이런 데에서 이게 이렇게 가는 동안에 물체가 특정 구간에서 마찰력을 일정한 힘의 크기로서 받기는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역학적 에너지 관련한 그런 내용으로 문제가 조금은 나오는데 딱 그 정도만 알면 돼요. 물리2에서는 안 나오니까 그런 것도 있구나 정도 생각하시고 탄성력 이런 거 다루는 거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런 거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머지 힘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대로 생각하면 될 거고요. 자, 그래도 물리기 때문에 이런 거 안 쓸 수 없어서 써놓은 겁니다. 그렇다라고 이해하면 되겠고요. 쭉 넘어가다 보면은 이제 28쪽에 등속 원운동이라고 하면서 구심력과 구심가속도 관련한 내용 요거 한 번 더 다룰 기회가 있을 건데 간단하게 요거 오늘 논제 관련한 내용이니까 요거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등속 원운동. 등속 원운동이라고 하면은 질량 m짜리 어떤 질점 또는 물체가 궤도를 원 모양으로 가지면서 이렇게 도는데 이게 속도라고 그러면 좀 곤란하고 선속도 또는 속력을 v/ms로 이걸 일정하게 가지고 가는 운동이다 하겠습니다. 이 물체가 돌 궤적의 원 모양의 중심이 여기 그 궤도의 반지름이 rm다 라고 그랬을 때 이런 속력으로 일종의 원형 트랙을 계속 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트랙을 돌 때 궁금한 게 이 물체는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주기를 몇 초로 해서 돌 것이냐라는 거 궁금합니다. 자, 주기 t, 라지 t초라고 그런 다음에 이게 몇 초? 초등학교 3학년들이 요거 풀 줄 알죠? 그죠? 요렇게 생긴 운동장을 v/s 일정하게 도는데 한 바퀴 돌 때 얼마나 시간 걸릴래? 하는 거니까 속력으로 전체 트랙의 길이 원주 2πr, 2πr 미터를 나눠주면 되겠다. 이렇게 쓰면 되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요렇게 되긴 하는데 그럴 때 얘가 움직이는 모습에 대해서 이 가운데에서 쭉 바라보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얘는 열심히 순간 이 원궤도 순간순간은 접선 방향으로 v/ms로 움직임을 가지고 있을 건데 그런데 얘는 그 녀석을 이렇게 바라보기만 해요. 얘 여기 있네. 얘 여기 있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친구가 도는 운동하는 물체를 바라봐야 할 시선 방향이 이쪽이었다가 이쪽으로 바라보다가 각도를 다르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봐야 되겠네. 그럴 때 얘가 바라보는 시선이 여기였다가 여기로 요렇게 돌아가는 각도가 돌아가는 속도란 의미에서 각속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각속도를 오메가라고 표현을 해요. 보통 스몰 오메가로 표현을 합니다. 각속도 스몰 오메가가 몇
라디안 퍼 세크일 거다라는 단위로 표현하거나 몇 도씩 1초당 돌아갈 거다 도 퍼 세크 표현으로 할 때도 있어요. 그러는데 그런 적당한 아무튼 각속도 값이 있다면은 주기가 어떻게 오메가로 또 표현이 가능하다? 오메가로 어떻게 표현 가능하다? 내가 저걸 바라봤더니 저 녀석은 실제로 t초 만에 한 바퀴를 돌더라. 내가 봤더니 저 녀석을 바라보기를 이렇게 봤을 때 한 바퀴 돌아가는 모습을 이런 식으로 시선의 방향을 바꿔주다 보면은 1초당 오메가 라디안씩 시선을 바꿔줘야 되는데 한 바퀴 도는 동안에는 2파이 라디안만큼의 그만큼의 시선을 돌려줘야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오메가 분의 2파이 라디안이요 라고 하는 각도를 한 바퀴 도는 동안에 이렇게 주기로서 표현이 가능하겠다 라고도 쓸 수 있겠고, 따라서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는 언제나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할 것이기 때문에 V분의 2파이R이 오메가분의 2파이 이렇게 될 거라서 지우고 넘기고 해서 보면은 선속도 V는 R 오메가 미터 퍼 세크다 라고 결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렇다는 것도 원운동에 관한 상식으로 일단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어쨌거나 각속도 표현은 뭐 그러려니 하시고 물체가 요렇게 원궤도를 속력은 V로서 일정하게 도는 걸 등속 원운동이라고 할 텐데 이 물체는 등속 운동이에요? 아니에요? 등속 운동 해요? 안 해요? 일반적으로 물리에서 등속 그럴 때 속은 속도죠? 속도가 일정하냐 그러면 그렇진 않다고 해야 되겠네. 뭐? 각도가 바뀌니까. 이 진행하는 방향이 바뀌니까. 그러면은 등속 운동이 아니라면 가속 운동이기는 한데 등가속 운동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등가속 운동이면 가속도라는 벡터량 자체가 크기와 방향이 일정해야 되는데, 자, 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가속도라는 것은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 완전히 같은 방향으로 가속도도 가해지면 빨라지고 운동하는 방향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해지면 느려질 건데 얘한테 가속도가 수직 방향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이 가속도는 얘의 속도를 어떻게 변화시킨다? 얘의 방향을 틀어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해야지 되겠다. 그래서 얘는 가속도를 가지긴 하는데 어떻게? 속력은 일정하니까 방향을 틀어줄 가속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 움직일 때는 속도를 이렇게 틀어줘야 되니까 빠르기 변화 없이 방향만 바꿔줘야 되니까 현재 운동하는 속도 방향 수직으로 툭 쳐주고, 그래서 여기 갔을 때 이런 속도였을 때 방향만 살짝 이렇게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얘는 위치에 따라서 가속도의 방향이 이거였다가 하는 식으로 바뀌니까 가속도, 벡터량으로서 크기는 모르겠는데 방향이 아무튼 바뀌니까 등가속 운동은 아니다. 하지만 가속도의 크기는 쓸 수 있습니다. 자, 가속도의 크기. 여기서 가속도의 크기는 물체의 방향을 쭉 가던 애를 살짝 바꿔주느냐, 방향 자체를 훅 바꿔주느냐. 요게 여기에서 속도 방향 수직인 쪽으로 가해질 가속도의 크기 정도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가속도가 크면 방향을 팍팍 바꿔준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가속도의 방향은 이렇게 속도의 수직인 방향이 될 거고, 이 가속도의 크기가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인데 속력이 안 바뀌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요거를 구할 때 0인데요 해가지고 구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이거를 벡터 표현으로 좀 나타내면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라는 것이 교재 하단부에 구심가속도 유도하는 과정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 유도 과정 알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증명 유도 과정에 대해서는 논술에서 요즘엔 안 물어봅니다. 거의 안 물어봐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과정을 따라가면은
반지름이 Rm인 반경을 돌면서 Vm/s라는 속력을 유지하고 싶은 물체는 반드시 속도를 변화시키는 성분, 속도의 방향을 바꿔줄 성분으로서의 가속도는 R분의 V제곱 m/s 제곱이라는 크기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속도 이렇게 가해지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 가속도는 여기서 수직으로 요 방향 움직일 때 수직으로 요 방향 움직일 때 수직으로 가해지다 보면은 그때 가해진다 이쪽으로요. 가해진다 이쪽으로요. 가해진다 이쪽으로요 하다 보면은 그 가속도 방향의 연장선이 원궤도 중심을 향할 거라서 언제나 중심을 향한다. 그쪽을 추구한다 라는 뜻에서 구심가속도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구심가속도는 R분의 V제곱 m/s 제곱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거 외워줍니다. 자, 여러분들 구심가속도라는 거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물리학 1에선 안 나와요. 2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실전 문제들에서 만약에 이런 내용, 공식이나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할 때 출제자들도 알아요. 요즘 학생들 물리2, 수능에서도 응시 별로 안 하고 공부 열심히는 안 한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 개념 써야 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아예 아무 정보도 없으면은 얘들 그냥 다 틀릴 거라는 거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학교에서 연대는 좀 그런데 인색해요. 연대는. 아, 우리 학교는 이 정도도 모르는 학생은 안 뽑아. 그러는 약간 콧대가 높은 학교인데 나머지 학교들은 아유, 현실이 학생들이 이런 거 잘 못하니까 힌트는 줘야지 라는 것들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합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얘들 잘 모를 텐데 싶으면은 이런 거 기본 공식 요 제시문에서 알려줍니다. 제시문에서 써줘요. 그래서 우리 여기 나온 문제들 중에서도 12쪽 다시 보면 오늘 풀어본 문제죠. 제시문 속에서 경희대의 경우에 구심가속도의 방향은 항상 원의 중심을 향하고 그 크기는 R분의 V제곱이다 라고 나오긴 했는데 요렇게 쓸 수 있다 정도는 알려주는데 솔직히 이런 공식의 제시는 아무리 해줘도 이에 대해서 활용하거나 문제에서 풀 때 사용하는 방식이 연습이 안 돼 있으면 그야말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릅니다. 아, 이건 나와 있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뭐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공식은 어느 정도 제시문을 믿고 뭐 나오겠지 하고 약간 까먹어도 괜찮은데 약간 암기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되어 있지는 않아도 괜찮은데 이런 걸 실제로 활용할 때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지 연습은 돼 있어야지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거 보여줘도 이거 못 쓰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못 썼죠? 그죠? 여기 공식은 나와 있는데 활용을 제대로 못했죠? 그런 친구들 많이 있죠? 아니야? 잘했어요?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그러면 잘했는데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걸 연습을 미리 해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구심가속도는 이와 같이 나온다라고 일단은 해놓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F는 ma, A는 m분의 F 나오는 뉴턴 운동 2법칙에 의하면 어떤 물체가 가속도를 가진다면 그건 반드시 그 물체가 힘을 받았기 때문이야. 물체 속도가 변하면 빠르기가 변하든 방향이 변하든 힘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심가속도는 어떤 힘을 받았길래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었느냐 하면은 가속도가 이거면 이런 힘을 받았겠네. 곱하기 m. 그런 가속 현상이 나타날 물체의 질량 지워졌네. n 킬로그램 곱하면 돼요. 그래서 F라는 힘을 받았겠구나. m R분의 V제곱 뉴턴의 힘을 받았겠구나 라고 여기다가 단순히 m만 곱한 요 형태의 힘을 우리는 구심력이라고 부릅니다. 구심가속도를 만들었을 힘, 구심력이라고 하는데 자, 구심력이라는 말은 다른 말하고 헷갈릴지도 몰라요. 뭐 력자 들어가는 다른 힘, 구심력, 중력, 장력, 수직항력, 전기력, 자기력하고
대등한 관계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력이라는 것은, 전기력이라는 것은, 장력, 수직항력이라는 것은 상황에 의해서 물체가 실제로 받는 힘이에요. 그럼 뭐 구심력은 가상의 힘이냐? 그건 아닌데 상황 따라서 물체가 실제로 받을 힘이다. 질량을 가지는 두 물체끼리 서로 당기는 실제 힘, 대전된 두 물체끼리 서로 밀거나 당기는 진짜 힘, 줄이 달려있는 물체가 그 줄로부터 받을 진짜 힘, 이런 건데 구심력은 어떤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무엇으로부터 받을 힘이 아니라 어떤 물체가 원운동하고 있다면 또는 방향이 바뀌는 운동을 하고 있으면 받았을 겉으로 나타나는 표현상의 힘이다 라고 해야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 봅시다. 여기 물체가 라지엠 질량을 가지고 있고 중심 간의 거리가 r미터만큼 떨어진 데에 스몰 m 질량을 가지는 물체가 있어요. 얘는 이렇게 돌 거예요. 뭐 이렇게 돌 겁니다. Vm/s로 등속 원동을 할 수 있어. 아, 됐고 지금 이 물체 스몰 m자, 이건 고정돼 있을 겁니다. 이게 받을 힘은 뭐가 있나 살펴보면은 얘가 받을 힘은 질량 있으니까 얘한테서 당겨지는 쪽으로 만유인력, 중력이 있을 거예요. 이 경우엔 그냥 단순히 mg 그러면 안 되고 만유인력 상수를 g라고 했을 때 r제곱분의 mm 뉴턴 g, r제곱분의 mm 뉴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요런 힘을 받게 돼 있어. 그건 물체가 정지해 있어도 움직여도 이쪽으로 움직여도 받는 힘이기는 해요. 자, 그런데 얘가 질량이 5kg이야. 돌고 있는 원궤도의 반지름이 1m야. V는 10m/s로 계속 돌 거야. 자, 이렇게 한다면 얘 질량은 안 가르쳐줬어요. 이 중심에 있는 물체의 질량은 안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잘 모르겠다. 그런데 이 물체가 받을 중력은 만유인력 상수 외우고 있니? G. 안 외우고 있어요? 6.7 곱하기 10-11승 안 외우고 있어요? 27승 안 외우고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G 곱하기 중력의 크기. 요거 뭐더라? 모르겠다. 1m 떨어져 있으니까 1제곱분의 얘 질량 몰라요. 내 질량은 알아요. 그래서 5mg 뉴턴일 것 같긴 한데 뭐 이렇게 받겠지라고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체가 뭐 잘 모르겠는데 5kg짜리가 10m/s로 1m 반경의 원궤도를 계속 돌고 있다라 그러면은 현상 보니까 얘는 지금 원운동, 등속 원동하고 있으니까 구심력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구심력을 받고 있어야 해요. 안 그러면 이런 등속 원동 못해. 몇 뉴턴? 자, 이렇게 이러이러하니까 질량 관계에서 이만큼의 힘을 받아야 돼가 아니라 원운동하고 있던 이 상황 보니까 구심력으로서 m r분의 1분의 v 제곱 얘 500뉴턴 중앙을 향해서 받고 있어야 하는데는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작용하는 힘이 구심력으로 작용을 한다면 그게 결론 지금은 500뉴턴 아니면 안 되는데 싶어서 그게 500이겠거니까지는 구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표현상 얘는 만유인력 중력도 받고 구심력도 받는다. 두 개의 힘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 만유인력을 받을 텐데 그 힘이 구심력으로서 역할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원운동하고 있을 때 이렇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힘이 있고
구심력이라고 표현상 상황 보니까 이래야만 한다라는 결론상 나타나는 힘이 있으면은 이게 이런 힘이어야 되겠지라고 판단을 해주라는 얘기다. 자, 요런 식으로 구심력이라는 거를 사용하자라는 것이고,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거는 언제나 무조건 맞는 말은 아니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혹시 논술 답안지를 쓰다가 구심력 친구 누가 있어요? 구심력 그럼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단어 뭐 있어요? 원심력이라는 말 있죠? 원심력이라는 용어는 그냥 안 쓰는 게 상책이다라고 할게요. 원심력이라는 말은 그냥 잊어버리세요. 원심력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냥 일단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심력이라는 게 없는 건 아니에요. 원심력은 일종의 관성력으로서 원운동이라는 가속운동하고 있는 관찰자가 느끼는 가상의 힘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문제 분석하면서 원심력은 학생이 구심력이라고 써야 될 경우에 용어를 잘못 쓴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원심력이라는 말은 그냥 잊어버리세요. 구심력이라는 것이 원운동하는 물체가 받았을 알짜 힘이다 라고 이해를 하자. 그런데 이 구심력이라는 것은 약간 그 개념을 확장하기만 하면은 등속 원운동 할 때 받았을 힘이 아니고, 등속 원운동 할 때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속력이 변한다 하더라도, 확장합니다. 구심력은 곡선 운동을 하는 물체가 곡선 운동이란 속력이 바뀔 수도 있고 아무튼 방향이 바뀌는 운동을 한다는 얘기인데, 속력이 바뀔 수도 있는데 어쨌든 특정 순간에 속도를 바꾸는 방향으로 받았을 힘, 속도 수직 방향으로 받을 힘을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라는 걸로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등속 원운동을 내내 하고 있을 필요 없고, 속도가 빨라지는, 느려지는, 속도가 달라지면서 꼬불꼬불한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방향, 수직 방향으로서 받았을 힘으로 일반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풀어본 첫 번째 문제에서 진자 운동에 대한 얘기 나오죠? 자, 진자 운동. 우리 물리학 1에서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 파트에서 진자 운동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면 공부 더 해야 돼요. 교과서에 최소한 물리 1에 무슨 유형의 문제들 나왔는지는 여러분 쭉 얘기하면 바로 기억이 나야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해요. 지표면 근처에서 천장에 줄이 달려 있고요. 물체가 질량 m짜리로서 줄 끝에 부분부터 시작해서 물체 부피나 모양을 무시한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달려있는 축 또는 물체의 중심 부분까지의 거리를 L이라고 하자. 그런 물체를 나는 살짝 들어서 세타 제로 각도만큼 줄을 휘게 해 놓은 다음에 손을 가만히 놓을 거예요. 그러면 얘는 공기저항이나 기타 뭐 줄이 이렇게 요 끝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받을 힘, 이런 것들에 의한 에너지 손실은 없다 치고, 물체가 요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세타 제로만큼 올라갔다가 멈췄다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 운동을 하게 될 거다. 그럴 때 여러분 요거는 풀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L 중력과 속도는 G, 최초 세타 제로만큼 들었어요 라고 그랬을 때 물체의 최대 속도는 얼마로 나오겠다? 최대 속도, 속력, V 맥시멈의 크기는 얼마로 나오겠다? 이런 건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얘들아, 눈빛이 왜 그러니? 대답이 왜 그러니? 야, 여기서부터 수업이 막히면 내가 수업하는데 되게 차질이 많아요.
이 정도는 하겠지라는 거를 내가 높은 수준으로 잡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할 수 있죠? 우리는 이걸 구해라 라고 그랬을 때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일단 이 과정에서 이런 문제였다 치면 이걸 구해라 하는 문제였다면 이 물체는 왔다 갔다 진자 운동을 하는 동안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거다. 그랬을 때 쭉 추가 내려가서 여기 있을 때가 최저점이고 최저점 A라는 지점이라고 봅시다. 라주 A로 씁시다. A라는 지점이고요. 이쪽 또는 저쪽 중에 이쪽 최고점 세타 제로 각도 가질 때 요때가 최고점 B라고 하자. 그럴 때 얘는 왔다 갔다 할 때 이런 특이한 지점들이 있으면서 중간 과정에서도 내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면서 최고점에서는 순간 정지했다 가야 되니까 속도가 0이다. 그리고 이 지점을 최저점 기준으로 한 높이를 따져보면 요 높이를 따져보면 요 길이가 L이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는 L 코사인 세타 제로 해야지 되겠고 그랬을 때 요만큼이라는 거는 L보다 요만큼 작은 거니까 이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제로, 포텐셜 에너지는 mgH인데 H가 L 빼기 L 코사인 세타 제로 하는 거니까 L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제로가 B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겠다 하죠? 다들 그렇게 하죠? 그리고 최저점 A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한번 따져보면 최저점 지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제로고 그때 속도가 적당히 V 맥시멈이다 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운동 에너지 계산은 되겠지 라고 하자. 그러면 이게 보존됐다 역학적 에너지 써놓고 갔다라고 한 다음에 연결해보면 요거 상쇄된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최대 속도 V 맥시멈은 제곱하면은 2 넘겨야 되지만 루트까지 씌워보면은 2 G L 전체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제로의 루트값 미터 퍼 세크요 라고 이렇게 풀려고 했죠.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긴 해야 되는데 V 최대값 왔다 갔다 할 때 이런 조건에서 G, L 세타 제로를 이용해서 최대 속도를 이렇게 풀기는 했어요. 이렇게 구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풀이 과정에서도 잠깐 요것도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이런 풀이 과정에서도 이런 얘기들 중에서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말로 한 것들이 이제 답안지에다가 진자가 있다. 세타 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놨을 때 얘의 최대 속도는 얼마인가? 소괄호 1번 문제 있어서 그에 대해서 풀을 이렇게 썼어. 답이 맞습니다. 답이 맞긴 한데 이 답안이 그 유명한 기본 점수 답안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 이 문제 잘 풀어.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기 때문에 높이 계산했을 때 요 높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나 알지롱? 그러면서 막 해가지고 신나게 막 자신감 있게 썼어. 다른 문제도 비슷하게 썼어. 그리고 나오면서 이제 시험 다 보고 나오면서 이제 끝나고 밖에 완전히 나와서 엄마한테 전화하죠. 엄마 나 시험 보고 나왔어. 막 자신감이 있어. 그러니까 엄마도 기분 좋아. 그래. 그래. 아들, 딸, 시험 잘 봤니? 모르고도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 수고했어. 시험 잘 봤니? 그랬더니 다 아는 문제 나와가지고 잘 쓰고 이렇게 했어. 엄마 등록금 준비해야 될 것 같아. 허허허 막 이러죠. 엄마 신나가지고 그래? 뭐 먹고 싶니? 해가지고 이제 불고기 해가지고 이제 피자 그래가지고 신나게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문제 별거 아니더라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더니 푼 데서 다 아는 데서 나왔던 것 같아. 좋죠, 그죠? 이제 수능 봅니다. 합격자 발표 날 옵니다. 이 학교 문제 잘 풀었으니까 당연히 붙겠지 하고서 들어가가지고 수험번호 치고 띵 합격조회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불합격 뜨죠. 100% 불합격이에요. 얘는 왜? 네가 그렇게 쉽게 푸는 거면은 똑같은 수준의 똑같은 점수와 능력의 네 경쟁자들 똑같은 답안지 다 썼어요. 그래서 네가 쓴 것까지가 딱 기본 점수 받을 점수입니다.
기본 점수라는 것이 깔고 가는 점수가 아니라 누구나 쓸 수 있을 정도의 답안지에서 나온 점수를 기본 점수라고 불러요. 야, 이거 아무나 쓰겠죠. 여기까지 쓰면 합격 절대 못합니다. 100%예요, 이거는. 100% 떨어지는데 요렇게 쓴 답안에서 뭐가 더 필요할까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일반론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설명이 조금 길어졌어요. 여기에서 학생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물론 나는 저렇게 안 쓸 건데 이런 내용 더 쓰고 싶은데, 그럴 때 정말 해괴망측한 상상도 못할 이상한 내용 쓰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내용을 쓰라는 건데, 자, 물리는 당연한 얘기 몇 가지만 할게요. 자, 물리는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생각해서 푸는 게 아닙니다. 물리 문제는 상대론 문제만 아니면은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뉴턴이 시켰던 그대로 반복만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뉴턴이 틀린 것 같은데 하는 순간 네가 틀린 거야. 뉴턴은 무조건 맞다고 보면 됩니다. 현대물리로 넘어오기 전에는. 그런데 뉴턴이 어떻게 시켰냐면, 이럴 때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결정하는 요인은 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역학 문제는 물체가 어떤 힘을 받고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현 상황에서 물체는 이런 힘을 받고 있다. 그런데 그 힘이 현재 운동 방향에 대해서 계속 일정한 크기로 같은 방향으로 가질 거면,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을 할 것이고, 반대 방향이면 그것도 등가속도 운동인데 느려지는 등가속도 운동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종류의 사건에 따라서 포물선 운동하거나 원운동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 상황을 분석하는 게 우선이고요. 뭐 이런 거 분석 안 하고 얘는 왔다 갔다 할 거야.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면서 왔다 갔다 할 거야.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힘 분석하는 게 무조건 첫 번째고, 그 결과 얘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도 아니요, 정지 상태의 등속 운동이나 이런 것도 아니요, 원 운동도 아니요, 진자 운동 한다 그랬을 때 얘에 대해서 진자 운동에 대해서, 단진동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경우에는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게 들어가야 된다고. 자,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인데, 그까짓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걸 빼먹어서 평균 보통의 답안지, 기본 점수 답안지로부터 뭐 대단한 건 아닌데 그냥 뭐 1점 더 받아야지 하는 게 여기서 나오게 돼요. 뭐라 그랬니? 요 문제에서 1점 더 받고 요 문제에서 1점 더 받아서 다 나머지는 평범하게 써가지고 총 득점 2점 더 맞아서 합격하는 거라고. 어마어마한 거 아니라고. 어떤 법칙이 성립한다라 그랬는데, 얘들아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 물체 왔다 갔다 하면서 얘는 연력학 1법칙 성립하니? 연력학 1법칙 성립해요? 연력학 1법칙, 특정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로 형태만 변화할 뿐 아예 새로운 에너지가 생기거나 완전히 없어지진 않는다. 연력학 1법칙 성립해요? 성립합니다. 연력학 1법칙은 무조건 그냥 원래 맞는 법칙이야. 연력학 0법칙 성립하니? 성립 당연히 합니다. A랑 B랑 열평 상태 있고 B랑 C랑 열평 상태 있고 A랑 C랑 열평 상태 성립합니다. 또는 요거는 성립을 해요. 물체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운동량 보존 법칙 성립하니? 자, 이거는 성립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건 적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자, 잘 생각해 봐봐. 현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법칙이 또 있어요. 그리고 대단히 많은 경우에 우리는 별 의심 없이 필요할 땐 곧잘 쓰는 법칙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적용 가능한 법칙이에요. 법칙 또는 상황이에요. 자, 뭐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이것도 성립, 이것도 성립, 이것도 성립하는데 이걸 언급해야 될 필요가 확실하고, 이거는 성립은 하지만 별 쓸모가 없을 때도 있고, 물체 충돌이나 분열 같은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운동량 보존 법칙부터 언급하고 시작을 하는데 지금은 적용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법칙들 중에서 현 문제 상황에서 조건을 따져보니 지금 이게 적용 가능하고 이거는 뭐 언급할 필요도 없는 거, 이거는 성립을 안 하는 이유가 뭔가 있어야 된다고. 또는 그걸 법칙을 언급하더라도 성립하더라도 지금 이걸 쓸 효용이 있을 때가 있고 이거 써서 뭐 하나 싶을 때가 있는 것 중에 이걸 쓰는 이유를 얘기해야 될 때가 있는 거라고. 무슨 얘기냐면 돌아가신 뉴턴 옹께서 아이작 뉴턴이 얘기한 여러 가지 물리 법칙들 중에 내가 이걸 왜 지금 쓰고 있는지, 요게 그 한 줄 더 쓰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왜 쓰는지에 대해서 이게 지금 쓸 수 있다라는 근거를 한 줄 더 써주는 걸로 뭐 대단한 건 아니고 1점 더 받을게요 해서 1점, 1점, 1점 모아서 3점 더 받아서 수석하고, 얘는 이건 잘 못 써서 1점, 1점 기본 점수는 다 받고 1점, 1점에서 2점 받아서 합격하고 1점 받아서 합격하고 3점 받으면 합격, 2점, 1점 받으면 추가 점수 받으면 그냥 합격,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이런 사소한 애들이에요. 자, 이 얘기를 안 들은 친구들은 수능 문제 풀듯이 논술 문제를 똑같이 풀어요. 수능 문제 나치고 답을 내놓고 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 라는 자기 생각을 안타깝게도 정직하게 이렇게 씁니다. 뭐 수능 문제는 제한 시간 안에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게 1차 목적이야. 풀이 방법 필요 없어.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야매로 답을 빨리 낼 수 있어. 그럼 그걸로 하면 그게 왕이에요. 그런 요령 공부를 하는 게 중요했지만 그 요령만으로 완벽하게 내용에 대한 해설을 다 하는 건 불가능한데 놀랍게도 그 요령을 여기다 써요. 이런 거는 운동량 보존 법칙 쓰는 건 아니고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써보면 계산 답이야 이렇게 쓴다고. 그게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할 서술 방식, 과정 내용, 여러분과 경쟁할 전국의 수험생들이 쓸 똑같은 답안지입니다. 그것까지만 쓰고 끝났다면 떨어질 답안지들. 그런데 그 관점이 아니라 물리 논술은 논리적 서술을 해야 돼요. 논리가 뭐니? 논리가 인과 논리가 뭐야? 이유, 근거로부터 다음 내용이 차곡차곡 쌓여서 연쇄적으로 사실처럼 나오는 게 논리죠. 난 네가 좋아. 그러면 뭐 어쩌라고? 그러면은 이제 논리가 없는 거죠. 난 네가 좋아. 왜 좋아? 이걸 물어보는 게 논리라고. 왜 좋아? 돈이 많으니까. 그렇구나. 뭐 돈 많아서 좋아할 수도 있죠. 난 네가 좋아. 왜 좋아? 이뻐서 좋아.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난 네가 싫어. 왜 싫어? 못생겨서. 뭐 그런 게 근거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요거 하나만 더 쓰면 돼요. 수많은 물리에서 공부하는 법칙 중에서 지금 내가 이런 법칙을 왜 쓰고 있느냐. 이것까지 쓰면 사실 그 다음은 자동이에요. 외길수 순이죠. 보존되니까 값 써주고 같다라고 놓고 계산해서 답 쓰는 거 이거 외길수 순이에요. 그래서 여기선 차별점이 거의 안 나타나고 역학적 에너지가 왜 보존될 상황이냐 이거 얘기해야 되죠. 이것도 정확한 용어로 표현을 해야 돼요. 역학적 에너지가 왜 보존이 돼요? 얘가 왔다 갔다 또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왜 보존돼요? 자,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대답 잘했어요. 비보존력이 작용하지 않아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외력이 작용하지 않아서라고 표현하는데 틀린 말이죠. 그죠? 공기저항 없다고 하더라도 선생님 공기저항 없고 뭐 하니까 비보존. 자, 얘가 이때 말고 일반적인 경우에 지금 대답한 학생이 잘못했다라기보다는 다 똑같은 생각했잖아. 그 생각도 못했잖아. 오히려 이건 쓰면 아닌데 감점, 오히려 감점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특이한 순간 말고 임의의 순간 한번 따져봅시다. 여기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할 때 아무 때나 중간,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죠. 이때 추 또는 물체가 받을 힘이 뭐 있어요? 당연히 중력.
아, 질량 있는 물체는 mg 중력, 지표면 근처 당연히 받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있어? 줄 달려있잖아. 장력 받죠? 장력은 보존력이야, 비보존력이야? 비보존력입니다. 아, 장력 받긴 받는데 이게 0N이다. 아니죠? 비보존력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비보존력이 존재하지 않아서 작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는 작용하는데요 있죠? 뭐 얘 없었으면 쭉 날아갈 거 요렇게 궤적을 딱 이렇게 유지시켜주는 거리를 유지시키는 요런 역할을 분명히 할 거야. 그 효과는 대단했다 할 겁니다. 그런데 얘가 일을 안 하죠. 이게 요렇게 달려서 장력 요렇게 작용하는 순간 얘는 만약에 올라간다면 요 이 수직 방향으로 갈 거야. 거기 가면 장력 이렇게 작용할 거야. 그때는 또 이 방향에 대한 수직 방향으로 갈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장력이 분명히 운동 방향을 바꿔주는, 틀어주는 역할은 하지만 그 장력이 일을 안 해서 뭐 특정 물체에 가해지는 비보존력이 한 2의 값만큼 역학적 에너지는 변화돼야 되는데 분명히 장력이라는 외력이 작용하지만 비보존력이 작용하지만 그 힘이 할 일만큼 얘는 역학적 에너지가 변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장력이 항상 순간 방향에 대해서 순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수직 방향으로 할 거니까 fs 코사인 세타가 90도 해당하는 힘이 할 일이 0이라서 0만큼씩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가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내내 보존될 거다가 여기서 나온다고. 자, 이 말 안 썼을 때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 진자운동을 하는 동안에 공기저항 받지 않고 특별한 마찰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추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면서 왕복운동을 할 것이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면서 왕복운동을 할 것이다 할 때 이게 듣고 보니 뭔가 좀 어색하죠? 아니 갑자기 그 역학적 에너지는 왜 얘기해? 왜 그거를 언급해야 될 필요가 있어? 그리고 보존은 왜 되는데? 라는 거를 계속 토를 달 수 있잖아. 그런데 물체는 이런 힘을 받고 있는데 에너지 측면을 보자면은 물체가 받을 외력 또는 비보존력에 의한 이 일이 물체의 역학적인 변화시킬 건데 지금은 중력은 요거는 그 포텐셜 에너지 처리하면서 역학적 에너지는 빠졌으니까 장력이 했을 일이 항상 공기저항 없고 마찰도 작용하지 않겠지만 장력이 있긴 있는데 장력이 할 일이 제로일 거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더 이상 토달 게 없죠. 그 다음에는 당연히 써야 되는 내용 다 쓰면은 평범한 답안지보다 계속 얘기합니다. 1점 더 받아서 합격하는 거예요. 자, 이게 답안지입니다. 이게. 잘하면 수석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놀랍게도 어차피 점수가 아예 똑같을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 그 다음. 자, 요거는 최대 속도에 대해서 물어봤다면 하고 싶은 내용이고 오늘 원운동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으니까 요거 문제 중에도 나오죠. 이 줄에 걸렸을 장력의 최대 최소가 뭐 이런 거 관련해서 그 차이라든지 크기를 제대로 구해봐라 하는 거 있는데 그런 거 있는데 그림 또 그리면은 지저분하니까 다시 그립시다. 요것도 그 원운동 관련해 가지고 문제를 주제를 잡아서 한번 더 풀어볼 거기는 한데 오늘 일단 간단하게만 하나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예상 이렇게 돼서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줄에 걸릴 장력은 내내 일정하겠다, 변하겠다? 네, 변할 것 같습니다. 그 장력은 물체가 최고점에 있을 때, 최저점에 있을 때 언제 크겠다? 최저점에 있을 때 클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왜 크겠다? 얼마로 더 크겠다? 요거 계산하는 게 이제 우리 첫 번째 문제, 논제에 관한 설명이기는 한데 자, 예를 들어서 요 최저점에 있을 때 봅시다. 최저점에 있을 때 질량 m짜리 물체에 대해서는 진자운동 하는 중에 최저점에 있을 때 장력은 몇 뉴턴? 최저점에 있을 때 장력은 몇 뉴턴? 이게 mg가 아니에요, 이게. 자, 뭐랑 비교해야 되냐면 천장에 물체 달아놓고 가만히 있는 물체는 가만히 유지되고 있다. 속도가 안 변한다. 가속도가 0이다. 알짜임이 0이니까
근데 얘 중력 mg 받는데요. 아, 그럼 내가 그거 지워줄게 할 힘으로 mg가 가해져야 돼요. 근데 얘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조금 전에 이제 풀기도 했었지만 바닥에 있을 때 얘는 순간 속도가 최대 V 맥시멈 속도, 속력을 가질 것이고 그에 대해서 얘는 지금도 그렇고 가속 운동을 계속 하겠죠. 속도, 방향과 다 함께 얘기했을 때 속력도 그렇지만 속도가 바뀐 가속 운동을 다 할 거야. 뭐야? 알짜임 0인 상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고. 자, 그러면은 얘에 대해서는 지금 진자 운동을 한참 하다가 순간 속도 V 맥시멈이 됐을 때 이 순간에는 물체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힘부여 해문구해 볼까요? 아래로 mg 중력을 받는 건 맞아. 그리고 상황 보니까 진짜 줄방향으로 위로 t 뉴턴을 받고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 순간은 속도가 빨라지다가 느려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는 속도, 속력의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얘는 현재 움직이는 방향, 위아래 방향으로 어떤 힘들을 받고 있는데 얘들이 상쇄되면 돼요? 안 돼요? 상쇄되면 안 된다고. 상쇄되면 얘가 직선 운동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얘는 잠시 후 계속 아까부터도 근데 조금씩 이 방향이 비틀어지는 중이었어야 되죠. 어떤 만큼 길게 크게 보면 L 반지름을 가지는 원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었어야 되는데 구심력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가 중심 방향으로 받을 힘이라고 할 수 있지만 넓게 보면 어떤 물체가 곡선 운동을 할 때 운동 방향, 현재 순간 운동 방향에 대해서 방향을 바꿔도 수직 방향의 힘 요소, 이걸 구심력이라고 확장해서 쓸 수 있다는 거라고. 무슨 얘기야? 속력이 중간에도 바뀌거나 말거나 얘는 이런 곡선을 따라가고 있어야 한다면 얘는 속도, 방향이 바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쪽 방향이네. 그쪽 방향 반대 방향으로 T, mg 받으니까 T-mg라는 힘이 구심력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뭐? m자리에 대해서 반지름 L분의 V, 지금은 맥시멈이네. V 맥시멈 제곱 뉴턴의 힘을 지금 받고 있어야 되므로 지금 받았을 힘은 mg 플러스 m L분의 V 맥시멈은 앞에서 구했고요. 루트 2gl 1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구했고요. 이게 최저점에서 줄에 걸렸을 장력의 크기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대충 써도 돼요. 뭐 딱 보니까 물리 원만 공부한 상태에서는 이 답을 내는 것도 아리까리하거나 구하기 힘들었겠죠. 내 수준의 친구들 또는 수능 준비 물리 원만 하다가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갔을 때 딱 보면 알아요. 아, 이거는 못 풀만 했던 문제. 이런 거는 대충 답만 내도 돼요. 왜? 이거는 답을 맞히는 게 기본 점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막 또 뭘 쓰지 뭐 이러는 것보다는 필요한 내용 쓰다 보면 내용도 다 들어가긴 하는데 별 부담 없이 그래서 최대 장력은 mg 플러스 m L분의 v 맥시멈 제곱이에요. 답만 내놓으면 됩니다. 그냥 내가 쓴 게 추가 득점 요소가 될 거기 때문에 기본 점수가 여기가 있을 거라서 마찬가지로 아마 최대 각도 벌어져 있었을 때가 장력이 최소한이 걸릴 텐데 이때도 보면 아래로 mg 뉴턴 가해지고 이쪽으로 t 프라임 뉴턴 가해진다 그랬을 때 요거 분해해 보면은 t 프라임은 이 접선 방향의 수직이고 요거는 이상한 방향이니까 그런 힘은 접선 방향, 현재 운동하는 방향 또는 가속 방향, 나란한 방향하고 수직인 방향으로 이건 분해를 해줘야 돼요. 그럼 요게 세타 제로 나오거든. 제일 위에 있을 때. 그래서 요 힘이 mg 사인 세타 나오고요. 요 성분이 mg 코사인 세타 제로 나올 거예요. 최고점에 있을 때. 자, 이렇게 됐을 때에는 T'은 얼마 나올까요? T'은 얼마 나올까요? T'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겠다?
자, 요때에도 마찬가지. 아, 얘는 요 힘 있고 이거를 분해한 요 힘, 세 개의 힘이 가해져서 이런 운동을 구성한다라 그랬을 때 이 힘은 현재부터 0m/s 근데 이제 왔으니까 내려가야 되니까 속력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할 거야. 너의 역할. 얘랑 얘는 무슨 역할? 얘랑 얘는 방향을 틀어주는 정도를 결정시켜줄 역할을 할 거야. 그래서 이 힘과 이 힘 뭐야? T 프라임 마이너스 mg 코사인 세타 제로가 최고 높이니까 코사인 세타 제로가 90령 역할을 해야 돼요. L 반경에 호가 됐든 원 모양 일부 궤도를 도는 역할을 해야 돼. 이쪽 방향이 기준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이게 얼마가 돼야 되냐? m 반지름 L분의 순간 속도 제곱하면 돼요. 그런데 이 순간은 최고점 세타 제로 각도였을 때 순간 속도가 얼마야? 0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0이야. 그래서 이때는 T'은 mg 코사인 세타 제로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구심력 조건을 잘 모르면 이 문제를 아예 못 풀죠. 최대 장력 크기, 최소 크기, 차이 구하고 뭐 이런 걸 못 푼다고. 활용 방법을 공식만 알아서는 풀 수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기는 있다라는 거. 자, 논제 1하고 관련해가지고 이런 얘기 했는데 연대 기출 문제였지만 경희대에서도 구심력 조건, 구심 가속도 이런 것들 알아야 되는 문제 약간 쉬운 버전으로 나름 쉬운 거긴 해요. 풀어보면 나오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 딱 견적 나오죠? 아, 이거 어려운 문제. 답 맞히기도 원래는 힘든 문제. 근데 나는 공부해서 풀 줄 알았어. 그러면 풀어서 답 내고 나오면 돼요. 근데 왔다 갔다 하는데 예를 들어 최대 속도 구하는 것처럼 이거 물리원 했으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는 걸 쓰면서 요거는 누구나 맞을 수밖에 없는 문제. 아주 떨어지지 말고. 그렇다면 나는 여기에서 추가 점수를 얻기 위해서 뭐를 하나 더 써내야지 하는 마음을 먹어야 되고 요런 문제별로 대응 전략이 달라야 됩니다. 근데 추가 점수는 이상한 과거에 갈릴레이는 그러다가 뉴턴은 그래서 현대 물리에서는 이런 거 배경 지식 쓰라는 게 아니라 과학사 얘기 쓰라는 게 아니라 보통의 경우에는 어떤 공식을 뜬금없이 이럴 땐 이걸로 풀어 라고 할 때 그 법칙을 또는 공식을 쓰기 위한 기본 전제가 된 내용 한두 줄만 더 써주는 거, 반 줄만 더 써주는 거 그걸로 추가 득점을 얻는다라고 해야지 되겠다. 자, 우리는 앞으로 수업에서 이렇게 특히 물리2 관련 내용이거나 물리1에서도 상당히 어려워진 응용된 내용이라서 학생들이 어렵게 느낄 만한 논제들이나 주제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겠지만 똑같은 풀이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보통 좀 어설프게 요런 데서 추가 득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할 표현이나 그런 거 연습, 표기상, 표현상의 용어에 잘못된 거 이런 것들도 짚으면서 목표는 어차피 똑같은 점수 얻었을 그런 상황, 경제자들에 비해서 딱 1점만, 2점만, 3점만 더 얻어서 합격하는 거. 이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대단한 걸 공부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맨날 간과했던 것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거나 잘못하면 못 풀 수 있었던 거 어느 정도 접근하고 풀 수 있도록 하는 거 연습을 이번 시간 포함해서 다음 시간에도 계속 주제별로 자주 나오는 주제, 기출문제나 그 유사문제, 변형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할 거다. 그렇게 개념 잡으면 되겠어요.